자, 우선 우리 수업 시작하자. 자, 우리 이제 또 원격 수업 시작했는데 동아시아사 이제 우리 예정대로 쭉 이제 우리 진도 나갈 예정이야. 그래서 이제 2학년 1반이랑 2학년 2반이 진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자, 여기부터 이제 배우면 서로 공통적으로 진도를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도를 원격 수업 시간에는 이제 나갈 거야. 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침략 전쟁이 계속해서 확대돼. 야, 진도 나가야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근대화 역사를 쭉 배워왔잖아. 그치? 청나라, 일본, 조선 할 것 없이 근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서구의 침략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서구 침략에 이 동양 세력은 많이 당했고, 많이 당하면서도 배우는 거야. 많이 당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강점이 있구나. 그 강점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더더욱 성장하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가 흘러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930년대가 넘어서면 다른 나라를 아예 침략해서 식민지화 만들려는 움직임이 더욱 확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역사를 배워볼 거야. 자, 맨 처음에 나온 게 경제대공황이야. 맨날 경제대공황 많이 배경으로 설명하잖아. 그치? 1929년에 세계 경제가 박살났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국가들이 살기 힘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자, 미국, 영국, 프랑스, 얘네들은 식민지가 많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는 돈이 없어도 다른 식민지 국가에서 막 돈을 끌어오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빨대 꽂고 빨면 되는 거야. 그 빨대 꽂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미국, 영국, 프랑스는 그런 여러 가지 식민지의 상황을 이용해서 경제를 다시 회복했다. 그런데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자, 이런 국가들은 식민지가 있긴 했어. 있긴 했는데 너무 적었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일본의 경제도 박살이 났어.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 식민지니까 딱 빨대 꽂고 엄청 빨려고 한 거야. 그런데 아무리 빨아봤자 우리나라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가 나아지지가 않는 거야. 미국,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아서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걸 가져오면 돼. 근데 일본은 식민지가 없네. 자, 식민지가 없어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다시 일본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아, 식민지를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래서 침략 전쟁을 확대시키는 거야. 식민지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전체주의가 확산돼서 전쟁을 통해 이제 이러한 경제 문제를 대처하려고 했다. 그래서 일본이 맨 처음에 침략한 곳이 중국의 만주 지방이야. 만주 지방. 자, 그래서 배경을 보면 대공황으로 경제 불황이 찾아왔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자라는 의견이 이제 다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의견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군국주의가 강화된다. 군국주의. 국가가 군대화되는 거야. 자,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라면 소는 희생될 수 있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은 희생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군대 이름이 관동군이야. 그래서 이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여기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 이 만주국의 푸이라는 마지막 청나라의 대통령을 꼭두각시 허수아비 황제로 내세우면서 이제 만주국을 일본이 수립했다. 자, 그러니까 국제연맹에서는, 야, 너네 왜 다른 나라 공격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더니 일본이 뭐 하는 거야? 국제연맹 탈퇴했다. 자, 그리고 이제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된 거야.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리고 그 만주 어마어마한 땅을 다 차지한 거야. 성공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군부가 성공했지.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 여기 만주 지방을 차지했네. 엄청난 땅을 차지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만둘까? 야, 일본 땅이 이렇고 조선 땅도 먹었어. 그리고 이 만주라는 거대한 땅도 먹었네. 야, 이제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도 될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를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야. 만주 먹고 이제 중국 본토를 침략하겠지? 그러면서 만주 침략, 다른 말로 만주 사변이라고도 부르는데 1931년에 이뤄진 이 만주 사변 이후에 중일 전쟁이라는 게 또 확산돼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일 전쟁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중일 전쟁은 1937년에 발생하고 배경은 루거우차오 사건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일본 군사가 죽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루거우차오라는 이 다리가 있어. 노구교라고도 부르는데 이 다리에서 이제 일본군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일본군이 야 이건 중국인이 일본인 죽였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일본은 중국에 있는 일본군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중국을 공격하겠다, 전쟁하겠다, 선전포고하는 거야. 사실은 이 일본군이 죽은 게 중국 국가의 잘못은 아닌데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꾸며낸 거야. 중국인이 죽이지 않았는데 마치 중국인이 죽였다는 듯이.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게 된다. 그래서 중일 전쟁의 배경으로는 이 루거우차오 사건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이 상하이, 난징 등을 점령하면서 이제 많은 중국의 본토 지역을 함락시켜가면서 점령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이 상하이, 특히 난징을 점령한 다음에 그 난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단기간에 엄청 많이 죽인 사건이 바로 난징 대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지. 제3교시 종료 10분. 자, 그리고 이제 삼광작전이라고 펼치는데 삼광작전은 이제 광은 빛날 광자야. 그래서 이제 빛이 나는 이제 세 가지 작전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온 지역을 점령한 지역을 싹 다 불태우는 거야. 싹 다 불태우면 불이 나면 빛이 나잖아. 자, 즉 이 삼광작전은 철저하게 일본이 중국을 짓밟은 그런 작전을 보통 삼광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작전을 펼쳐가면서 일본이 중국의 여러 거대한 땅을 다 점령하고 있었다. 영상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지금 찍는 영상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 그래서 그냥 나중에도 볼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봐.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하는데 들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한테 여기 땅을 뺏겼잖아. 당시 중국은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중국 땅을 두고 누가 지배할 것인가를 두고 싸웠다고. 물론 이때 당시에는 국민당의 힘이 압도적으로 셌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야, 지금 중국이라는 전체가 일본한테 지금 먹히게 생겼는데 너네끼리 싸우고 있을 때야? 이런 얘기가 도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중국 국민당의 짱이었던 장제스, 얘는 아니다. 일본의 침략도 분명한 위기지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내부의 분열부터 막아야 된다. 즉 공산당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이 장제스, 얘가 국민당의 장제스가. 그래서 장제스는 일본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공산당을 토벌하는 데만 생각이 많았던 거야. 자,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장제스의 부하였던 장학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장제스를 시안에서 가둬버려. 그게 시안 사건이야. 이 장제스가 갇힌 거야, 자기 부하한테. 그러니까 장제스가 야, 뭐해? 어디서 감히 선생님이래. 어디서 감히 나를 가둬? 내가 네 상관이야? 그러니까 장학량이 뭐라는 거야?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두고 싶어서 가둔 게 아니라 지금 국가가 위기에 빠졌잖아요. 국가의 위기에 빠졌는데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면 됩니까? 우리 국공합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장제스 선생님께서 국공합작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바로 꺼내드리겠습니다. 장제스,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빨리 풀어줘. 그래서 이제 약속하고 다시 풀려나. 그 다음에 장제스를 중심으로 해서 국공합작이 다시
되는 거야. 그게 2차 국공합작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국민당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일본군이 내려오니까 자, 여기 원래 난징에 있다가 여기 충칭 여기 지역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끝까지 항전을 하고 그러면서 2차 국공합작을 이루었다. 자, 그다음에 자, 미국과 영국도 중국을 지원해. 자, 2차 대전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뭐 얘네가 한 팀이 되고 독일, 이탈리아가 한 팀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본이 여기를 다 먹으려고 하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일본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은 원래 계획이 어땠냐면 빠르게 단기간에 중국 일대를 싹 다 점령하는 게 목표였어. 왜냐면 아무래도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고 그런 이제 군사적인 기반이 막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중국을 단기간 내에 빠르게 짧고 굵게 점령함으로써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게 일본의 목적이었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한 거야. 그게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2차 대전에서 특히 일본이 원자폭탄 2방 맞으면서 끝났지. 그러면서 일본의 패배로 끝나면서 이 중일전쟁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래서 이제 이 중일전쟁의 배경, 전개, 결과를 알아두면 되는데 배경은 루오차오. 그 다음에 전개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하이, 난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뭐 삼광작전이라는 것도 키워드로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쟁 과정 속에서 이제 수도도 옮기고 2차 국공합작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이 전쟁의 장기화로 버티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그게 중일전쟁이야. 맨 처음에 만주를 침략했고 그 다음에 그 만주를 넘어서 중국 본토, 즉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이.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침략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까지가 결론 내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중일전쟁이 발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대전이라는 게 발생하거든. 2차 대전. 아까 얘기했던 얘네 팀이랑 얘네 팀이랑 맞짱 뜬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거기서 이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그런 전쟁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야. 유럽 땅에서는 영국, 프랑스랑 독일, 이탈리아 얘네들이 막 격렬하게 싸움하고 있는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저 동쪽에 태평양을 두고 이제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벌인 거지. 그것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2차 대전이 시작된 다음에 1941년에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한다. 기습 공격. 자,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는데 자, 미국이 일본의 석유, 철강 수출을 금지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굶어 죽기 얼마 안 되는 거야. 굶어 죽을 바에야 뭐라도 하자 하면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필리핀, 괌 뭐 이런 이제 거기 동남아시아의 여러 이제 섬들, 국가들 이런 데를 일본이 점령해서 미국 걸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을 벌였다는 거야. 그래서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했다. 그래서 이걸 진주만 습격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자, 그래 전쟁 초에는 일본이 우세했어. 자, 너네 대부분 넷플릭스 보잖아. 넷플릭스는 어떤 게 있냐면 제 10대 사건으로 보는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있어. 10대 사건으로 보는 2차 세계대전. 거기에는 이제 총 영상이 10개가 있는데 2차 대전을 이제 정말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약간 역사 다큐 같은 거거든. 굉장히 볼만해.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거기 말고도 딴 데도 나오겠지만 미국은 일본이 공격해 올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 왜냐면 너무 멀잖아. 일단 너무 머니까 어떻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해. 근데 그 어려운 걸 일본은 해냈다 이거야. 비행기가 한 번에 못 뜨니까 항공모함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바다로 운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기를 띄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심하고 있었던 그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을 완전 핀치에 몰아넣었다. 1941년 요때 시작이 되었는데 1942년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이기기 전까지는 미국은 일본한테
계속 그냥 두드려 맞기만 한 거야. 그 초강대국 미국이 저 동아시아에 있는 작은 일본 나라한테 계속 쳐맞았다고. 그러다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나중에 미국이 원자폭탄 2방 떨구면서 끝냈다. 그게 태평양 전쟁. 이 태평양 전쟁은 이 2차 세계대전 안에 있는 또 다른 전쟁이라고 보면 돼. 2차 대전 안에 여러 가지 전투 전쟁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태평양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일본은 침략 전쟁을 위해서 이런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까지 많은 전쟁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 자, 이런 주도를 하기 위해 전쟁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일본의 총동원 체제다. 자, 칠판 지우고 조금만 다시 하자. 지금 2시 20분 정도인데 우리 원래 수업 50분이잖아. 원래 수업 50분인데 35분만 할게. 즉 15분만 더 할게. 15분만. 이렇게 안 지워지지? 지금 선생님이 힘을 엄청 주고 있거든? 선생님이 저번 주부터 헬스 끊어갖고 운동하면서 근육이 엄청 붙었어. 힘이 엄청 센데 안 지워지네. 제3교시 종료량입니다. 수험생은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뒤집어서 오른쪽에 2학년 중에는 헬스 다니는 엄마 운동하는데?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제2단도관에서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수험 번호 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4교시에 실시되는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자, 이제 보자. 자, 침략 전쟁을 위해서 일본은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자, 여기를 이제 우리 배워볼 텐데 총동원 체제.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겠다 이거야. 일본의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에 있는 한국의 모든 것도 싹 다 동원하겠다. 그게 총동원 체제. 그래서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적용도 시키는 거야.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싹 다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과 식민지에 적용했다. 그 식민지는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식민화 정책을 펼쳐. 천황 국가의 새로운 백성이다. 누가?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가. 너넨 조선 사람이 아니라 너네는 천황 국가의 새로운 백성이야. 새로운 백성. 너네는 천황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어. 그러니까 천황에게 충성해야 돼. 그 천황, 일본이 지금 주도하는 그 전쟁에 너희들 참여해야 돼. 도와줘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겠지. 그치? 국가가 힘들어. 국가가 힘들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누구야? 국민들이야. 자,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요즘 맨날 뉴스 뜨는 게 뭔 요소수라는 게 어때? 요소수. 상상도 못했어 나는. 이 요소수 대란이 날 줄이야.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요소수 대란이 이런 게 뜨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 누구야? 다 국민들 아니야. 저 위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불편할 게 없어. 자, 이때도 전쟁이 발생하고 이럴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 누구냐? 저 밑에 있는 국민들이야. 민간인들이 가장 막심한 피해를 받는 거지. 잘려 나왔는데 전쟁에 따른 피해를 보면 인적 피해 당연히 엄청 심했겠지. 전쟁이 났는데 사람이 안 죽는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고 보시지. 그만큼 전쟁이 나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건 같이 따라오고 그래서 많은 인적 피해가 생긴다. 중일전쟁 당시에 아까 얘기했지 난징 대학살. 자, 우리가 보통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이제 유대인 대학살을 많이 배우잖아. 그 유대인 대학살은 1949년부터 1945년인가? 그쯤까지 약 6년간 600만 명 정도가 이제 유태인이 학살당한 사건을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불러. 엄청나지. 그래서 맨날 역사책에 뜨는 거야. 근데 이런 홀로코스트는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역사야. 하지만
난징 대학살은 우리는 항상 배우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막 이 홀로코스트만큼 그렇게 알려져 있진 않아. 물론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 뭐 이렇게 일부는 뭐 이렇게 수치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적어도 30만 명, 많으면 4, 50만 명이 죽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만약에 이런 속도로 6년간 지속되었으면 600만 훨씬 넘었겠지. 뭐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이제 학살된 그런 이제 아픔의 역사가 있는 게 난징 대학살이다. 이 난징 대학살 관련해서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떤 이제 여자 역사학자가 쓴 그 책이 하나 있거든. 그 책 읽어보면 정말 이 난징 대학살의 이제 많은 진상을 알 수 있는데 혹시나 궁금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면 내가 그 책 갖고 있으니까 그 책 빌려줄 테니까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사상자 발생했고 지원병, 징용, 징병 등으로 청년 등 많은 사람들이 강제 동원됐다. 강제 동원이야. 지원병은 말이 지원이지 지원할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들어 버리지. 그 다음에 징용은 강제로 노동력을 끌어다 쓰는 거고 징병은 강제로 병사로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남자들은 20살 넘으면 징병제에 의해서 군대에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강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각국의 여성들이 위안부, 노동자 등으로 강제 동원됐다. 잘 알고 있지. 자, 일본이 이 침략 전쟁을 실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식민지였고 중국의 많은 땅도 다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갔고 점령됐으니까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일본이 다 점령했어. 엄청났어. 그래서 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게 단순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었고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이런 국가에서도 다 위안부를 운영했어. 그래서 많은 국가의 많은 여성들을 정말 이 전쟁에 많은 아픔을 준 그게 바로 이 위안부 운영이라는 거고 심지어는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도 위안부를 운영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수탈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군수기 그 총탄 같은 거 만들 때 철 필요하잖아. 그런 거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곡물도 필요하고 병사들 먹여야 되니까 금속 이런 강제 공출시켰다. 이게 국가총동원법의 내용들을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이 침략 전쟁을 막 벌이니까 그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냐? 당하고만 있냐? 아니지. 자, 우리의 적은 일본이야. 자, 조선의 적은 일본이야. 중국의 적은 뭐야? 일본이야. 왜? 일본이 만주 먹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공동의 적을 두었으니 티 되는 거야. 그래서 한중 연대가 펼쳐진다. 자,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는 조혁군, 조선혁명군, 그리고 한국 독립군이 이제 중국의 군대랑 이제 연합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지.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조선혁명군을 이끄는 사람이 양세봉이라는 사람인데 총사령관. 이 얘가 이제 중국 군대랑 연합해서 싸운 거야. 막상 일본군이랑 싸웠더니 어떤 거야? 아, 막상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네. 영 흥이 안 가네. 영 흥이 안 가. 영릉과 흥정성전투. 이 한국 독립군, 이 한독군을 지휘하던 총사령관이 지청천이야. 지청천이 일본 강한 줄 알고 이제 가드 올려가면서 일본이랑 딱 싸웠는데 어때? 아, 막상 싸워보니까 아, 별로 쌍대가 안 되네. 별로 쌍대가 안 돼.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한국사 시간에 정말 많이 배웠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동북항일연군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 김일성. 그때 당시 김일성이 아마 중대장의 역할을 했을 거야. 이 김일성이 이제 보천보 전투에서 이제 중국군과 함께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중국 본토 지역에서는 자, 이때 당시가 1930년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193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한 위기에 처했어.
우리 옛날에 한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임시정부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승만이 뭐 위임 통치 청원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뻘짓하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게 뭐야 없애자 막 이렇게 하면서 위기에 빠졌던 그 임시정부를 다시 한번 되살리려고 노력한 사람이 김구. 그런 김구가 만든 단체가 한인애국단. 그 한인애국단 단원이었던 봉봉 브라더스가 있었잖아. 이봉창, 윤봉길. 그 중에 이 윤봉길 특히 윤봉길이 상하이 쿵크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탁 날려갖고 이제 일본군 많이 죽이잖아. 근데 그걸 누가 구경하고 있었어? 장제스. 장제스가 중국 청년 100만 명이 못하는 거를 저 청년이 해냈네. 조선 청년 당신은 어디 소속이냐?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입니다. 와우 뷰티풀 완벽해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 주겠어 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야 요게 잘 나오더라. 요거 은근히 이게 잘 나오는데 한중 민족항일 대동맹이라는 게 이런 걸 이제 펼치면서 한중 연대를 펼쳤다. 근데 이게 나올 때 왜 잘 나오냐면 연도 가지고 시기 구분할 때 이걸 잘 쓰더라고 기출문제에서. 요것도 우리가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국민당 인사들이 만든 비밀 결사 단체가 바로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이라는 단체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기타 뭐 항일 구국 연맹이라고 해갖고 한중일 무정부주의자들이 이제 만든 게 이제 항일 구국 연맹이다. 자, 그래서 항일을 위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연대를 하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 자,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해되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중일전쟁 나오는데 중일전쟁에서 항일투쟁과 한중연대가 나와.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공산당의 대장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장제스는 일본이 쳐들어오고 있어도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저 공산당 토벌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공산당을 무찌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당시에는 국민당이 훨씬 셌어. 그러니까 공산당은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그것을 대장정이라고 하는 거야. 대장정.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을 탄압하니까 도망갔다.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산 많은 곳으로 도망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런 공산당은 토지개혁 이런 거 중시하잖아. 그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한다. 대표적인 공산당의 경제 정책이지. 이런 거를 실시하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예난이라는 지역으로 보통 이동을 많이 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치안 사건 발생한 다음에 2차 국공 합작을 펼치면서 이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공동의 적인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안에서 이때 당시에 조선, 우리나라 안에서 항일 운동을 하기 힘들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지금 먹혀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중국 땅 안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그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게 대표적으로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만든 민족혁명당이라는 정당이 있었고 그 정당 밑에서 만들어진 부대 이름이 조선의용대야. 조선의용대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조선의용대가 나오면 항상 설명이 나오는 공식화된 문장이 있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나도 외웠네 아예 그냥 문장을. 이 문장이 항상 똑같이 나와. 조선의용대가 나오면.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 계속해서 일본한테 도망 다니다가 충칭에 딱 자리 잡으면서 그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만들고 거기서 부대를 만드니 그 부대 이름이 한국광복군이다. 자, 그리고 이 한국광복군을 만든 이 김구가 원봉아 우리 지금 일본한테 대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뉘어 있으면 되겠니? 나한테 들어와. 김원봉이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이제 김원봉이 한국 광복군의
들어간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전체가 아니야.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김원봉을 포함해서 한국 광복군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되었다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어디 갔냐? 저기 북쪽으로 간 거야. 북쪽으로. 북쪽에 누가 있어? 중국 공산당이 있잖아. 이쪽 가갖고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여기 조선 독립동맹에서 만든 부대 이름이 조선의용 군이야. 군. 여기는 조선의용 대, 여기는 조선의용 군. 한 글자만 다르네. 낚기 쉽겠지. 그치? 절대 낚이지 마. 김원봉이 1938년에 만든 게 조선의용대고 여기서 일부가 광복군으로 합류하고 나머지 또 일부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중국 공산당 세력과 합류하면서 만들어진 조선 독립동맹. 여기 산하에 있었던 부대가 조선의용군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광복군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는 여기에 편제된 거지. 조선의용군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중일전쟁에서 어떻게 항일투쟁을 했고 한중연대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여기 나와 있는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베트남의 저항 같은 것도 있는데 베트남 아까 얘기했지? 일본이 동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침략했고 점령했고 베트남도 그 안에 있었다. 자, 그럼 베트남은 또 일본에 대해서 많은 독립을 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야. 그런 저항의 여기 있는데 동아시아사에서 항상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베트남 독립운동이야. 그래서 베트남 독립운동은 나중에 따로 내가 단독 주제를 만들어서 다시 수업을 할 거야. 간략하게만 보면 호찌민이 베트남 독립동맹을 만들어서 이제 저항을 했고 일본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는 이제 건국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우리나라도 일본에 항복해서 이제 건국 준비한 노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1948년에 정부를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잖아. 그치? 뭐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라기 표현보다는 우리나라의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지. 그치?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침략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겠니? 그리고 이런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떠한 논리를 내세워가면서 전쟁에 반대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자. 다음 시간에 수업 마찬가지로 카톡으로 공지할 테니까 공지 잘 보고 들어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